인간만이 유일하게 공막, 스케어라라는 것을 갖고 있죠. 다른 사촌인 침팬지 고릴라에게는 없는 유전적 특징입니다. 공막으로 상대 시선을 볼 수 있었고 그 시선으로 커뮤니케이션도 일부 가능했겠죠. 우리에게 공막, 하얀 부분은 서로 어떠한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촌에게는 없는 유전적 특징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그러한 유전 형질이죠.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눈의 공막을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과 같이, 또한 걸음을 가르쳤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은 상당 부분 유전적 형질,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언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영어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쉐도잉, 리딩과 리스닝을 통한 인풋, 몰입 교육, 전통적인 문법이나 구문 독해는 더 이상 토론의 가치가 없어서 뺐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이것으로 이해 가능한 인풋을 이용해서 또는 몰입 교육을 해서 일부는 성공했고요. 또 다른 일부는 이해 가능한 인풋에 예를 들면 8년이 지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사례로는 몰입 교육을 했던 학생도 초등학생에 갔는데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이 지나도 거의 원어민, 준원어민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일부는 1년 만에 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결국 쉐도잉이든 이해 가능한 인풋이든 몰입 교육이든 이 교육적 방식이 꼭 나쁘다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큰 차이가 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육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가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게 영어 강의의 목표가 되겠죠. 자, 이것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노암 촘스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분의 이론은 이거죠. 바로 무의식입니다. 언어는 무의식의 세계이며 그 무의식은 이러한 어떤 교육 방식으로 일깨워지는 사람과 일깨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영어는 이해나 분석이나 또 노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런 것이 같이 진행되었음에도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엔 배우는 사람의 태도, 결국 이 태도가 결정지어진 것으로 보여요. 자, 밖에 있는 요소가 환경적 요소가 동일한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았는가? 이거는 이 자체 안에, 그 사람 자체 안에 있다 봐야 되죠, 문제가. 모든 해결책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정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학습과 분석, 이해 또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의식적으로 영어를 접근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실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어린아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영어를 접했던 태도, 다시 말하면 분석하거나 이해하려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접근했던 태도는 500시간은 태도는 결국 성공을 했는데 그 사례로서 아까 말했던 인풋, 이해 가능한 인풋을 통해서 50시간을 말없이 인풋했고요. 말없이란 말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 가능한 인풋만 있었어요. 리스닝 가까운 거라 봐야겠죠. 근데 스피킹을 하지 못하게 일부러 막았습니다. 실험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리스닝과 스피킹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닝만 했고요. 어찌 보면은 상황을 또 보여주긴 했지만 두 명의 원어민이 나와서 앞에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스닝과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이 있었겠죠. 이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풋과 함께 말하기를 동시에 한 게 900시간이에요. 이후에 1년 반 만에 끝납니다. 1년 반 만에 실험 끝나고 이후 2년 반 정도 지난 이후에 이들은 니어 네이티브 원어민이 되었어요. 이건 제이 마빈 브라운의 컨퍼런스 인풋 실험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실험에서 주시해서 봐야 할 바는 이겁니다. 서양인에게 태국어를 가르쳤고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분은 중국어에 도전합니다. 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외국인에게 똑같은 외국어일 뿐이에요. 그러나 도전했을 때 중국어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태국어에서는 일부는 성공했거든요.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거의 다. 한 명도 예의 없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럽은 영어와 어순 또는 어휘가 비슷해서 문화권이 비슷해서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입니다. 동일한 어순을 갖고 있어요. 태국어는 고리보예요. 대표적인. 우리 같은 언어죠. 한국어. 중국어 남부 어휘가 많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실패했고 태국어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판단인 거 아시겠죠? 유럽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이 언어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잘못 분석한 거죠. 결과는 나왔어요. A, B가. 근데 분석을 잘못한 겁니다. C라고. 대표적인 경우가 유럽은 영어, 우리는 아니다. 이런 거죠. 일본어 우리 잘하십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도 불어도 한국어도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언어이며 특질도 동일하며 이 모든 것은 무의식적으로 접근했는가라는 이 태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미국 CIA가 한국어부터 세계 모든 어휘를 분석해서 가장 오래 걸렸던 거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근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분석은 의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어민이 된 거 아닙니다. 그냥 좀 더 잘했나? 시험 성적이 올라갔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는가? 자, 무의식적으로 접근했는가? 의식적으로 접근했는가로 결정된 결과치를 보이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겠죠. 피아니스트 이면정 씨는 불어 한번 배운 적이 없이 프랑스 유학을 가서 중학교 때 6개월 만에 원어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원어민이 됐다고요? 안 믿어지시죠? 본인의 발언이고요. 진심일 겁니다. 저도 그럴 거라 확신합니다. 언어 강사가 아니며 과대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이분은요. 영어는 언어이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질이에요. 이것을 의식적으로 배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태도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과도하게 언어를 분석하는 분들 또는 뭔가 언어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평생 영어를 고통 속에 평생 보여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의식적으로는 언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걷는 거를 자, 우리가 쉐도잉이란 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쉐도잉이 무슨 비법인 것처럼 말하는 분도 맞죠? 근데 이거에 관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가 걷고 있다. 근데 내가 하루에 걷는데 1시간 더 걸었다. 그러면 더 잘 걸을 수는 있겠으나 걷는 걸로 배운 적은 없죠. 쉐도잉이 그런 거예요. 걷는 거를 좀 더 많이 걸어서 훈련해서 다리에 근육이 생겼다. 그 정도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닝이 된 거죠. 목소리가 트레이닝이 된 거. 영어의 발음에 맞게끔. 그거 이외에는 걷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걷는 걸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절로 걷습니다. 자, in fact, 사실상 humans unknown 인간들은 have largest and most visible scalea. 가장 크고 가장 눈에 보이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동막이란 걸, 공막이란 걸 갖고 있던 걸로 알려져 있죠. The whites of eyes, 눈의 하얀 부분이고요. Of any species, 어떤 종이든 간에 인간은. This fact intrigues scientists. 이러한 사실이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어요. Because it would seem actually, 그것은 사실 considerable, 상당한 obstacle, 장애, 방해물이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Imagine, for example, 상상해 봅시다. Classical war movie scene, 고전적인 전쟁 영화, 전통적인 전쟁 영화 씬에서 보면 where soldier들이 dressed in camouflage,
위장막을 입죠. 그리고 paint his face, 얼굴에다가 그린 또는 브라운의 컬러를 덧칠하죠. 그러나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he is noticeable white scala, 그의 눈에 띄는 하얀색 공막이에요. 그것은 beaming bright, 밝게 빛을 내겠죠. against the jungle, 정글을 향해서. There must have some reason, 몇 가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Human developed, 그것을 개발한 데는, 발전, 유전적 특질로 발전시킨 데는, 발육된 데는, despite its obvious cost, 그 명백한 대가에도 불구하고요. In fact, 사실 이 adventitious visible scala, 이러한 눈에 보이는 공막의 그런 이점은 so goes to the cooperative eye hypothesis, 그러한 협동이라는 눈의 이론에 따르면 is precisely, 정확히 이래보 human, 인간이 see clear, 명확히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From distance, 멀리서부터도 which direction, 어느 방향을 다른 human, 인간이 are looking, 보고 있는지를요. 자, 마이클 토마세오는 showed in a 2007 study에서 보여줬어요. 연구에서 침팬지와 거릴라와 보노보노는 우리 nearest cousin,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사촌들인데 그는 follow direction of each other head, 다른 이의 머리를 따라간대요. 머리의 방향을 보고 가는 거고요. Whereas 반면에 human infant, 인간 유아들은 follow direction each other eyes, 다른 사람의 서로가 눈을, 내 방향을 follow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의 방향을 보고 걔가 왼쪽을 쓱 보면 하얀색이 있으니까 방향이 보일 거 아닙니까? 왼쪽으로 보이고 오른쪽으로 보이는지. 그럼 자기도 그걸 따라왔다는 거죠. 그럼 원숭이 같은 경우는 눈이 다 검해요. 동공이 없습니다. 공막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을 보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e value of looking someone, 누군가 in the eye, 그 눈을 본다는 건, 그 가치는 in fact 사실상 something 유니크한 휴먼, 인간의 어떤 것일 겁니다. 자, 유니크한 거 맞아요. 그것은 바로 소통에도 도움이 됐겠죠. 그 유전적 특질, 그 소통, 눈의 움직임,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언어입니다. 이건 어떤 동물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럼 왜 이렇게 수많은 언어에 관련된 뭐 쉐도잉이 최고다, 누구는 아니다. 리딩과 리스닝을 통한 인풋이 최고다, 누구는 아니다. 몰입 교육이다, 누구는 아니다. 이걸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많더라.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문법이나 구문 독해는 더 이상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결정짓는 원인은 뭐겠는가? 결국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자기의 내적인 거,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과 의식적으로 했는가 또는 무의식적으로 접근했는가의 태도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죠. 영어를 배우는 여러분들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하지 말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러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도 뭐다? 해석을 하지 말아요. 두 번째, 이해를 요하지 마라. 이해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해석과 이해는 기본적으로 의식세계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과 이해, 그거를 요한다? 아닙니다. 세 번째, 분석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석, 이해, 분석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걸 제거하고도 우리의 태도는 자꾸 의식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의식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의식적으로 분석하고 끊어읽기 하거나 청크 듣기 하거나 여는 발음 배우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영어의 능력을 오히려 망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걸을 수가 있는데 걸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영어 강사인데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걸으세요 라고. 여러분 걸을 수 있게 태어났는데, 그러므로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우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하라고 하니 되겠습니까?